그냥 저희 반에서 그 과목을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 답안지가 곧 실제 답안지니까요. 제가 1등이 아닌 환경에서도 지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슬슬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팡스카이 캠프 대표를 맡고 있는 유용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방학 캠프 때 정말 캠프에서 학생들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고 캠프에서도 정말 에이스급의 활약을 펼치신 우리 염승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2학년생으로 재학 중에 있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5년 지난 팡스카이 여름 캠프의 헬퍼로서 참여한 저는 염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보면 매사에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매사에 정말 성실하고 뭔가 모범생적인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의 이제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모범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되게 모범적으로 제가 돌이켜봐도 살아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학교 생활에 되게 하루하루에 충실했다라기보다도 제 성향상 해야 한다라고 인식했던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성향이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학원 숙제든 운동이든 시험 공부든 제가 한번 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꼭 주어진 기간 내에 끝마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요? 네, 맞아요. 놀랍게도 그랬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보면 그러면 상상고의 약대생이고 전형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제로 학창시절에도 그러면 예쁨 받는 어른들이 시키는 걸 다 잘하는 그런 모범생의 이미지였나요? 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만 따졌을 때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누구보다도 모범생스럽게 살았던 게 아무래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 학년마다 반장을 맡았던 것, 임원을 맡았던 것은 물론이고 또 선생님들께 늘상 칭찬받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사춘기 때는 사실 조금 빼야 되기는 해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이게 아무래도 1등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자신감도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좀 자만심으로 변했던 시기가 저한테는 사춘기,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본인이 느꼈을 때 난 이건 사춘기였던 것 같아 라고 했던 일화들이 좀 있어요? 지금 바로 반짝하고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5학년 때 영어학원을 한번 옮겼었어요. 제가 학원은 거의 다니질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원 하나쯤은 다녔었는데 영어학원을 5학년 때 새로 옮기고 나서 너무 그 바뀐 새로운 환경이 적응도 잘 안 되고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냥 말씀드린 슬럼프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학원을 안 갔습니다. 부모님께 무단으로?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무단으로 안 가고 원래는 제가 하도 모범생스럽게 살다 보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둘 다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보니까 잠깐의 반항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되게 정말 힘든 일이 있는가 직접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모범생 이미지지만 나름 아주 귀여운 사춘기 생활을 지나고 그럼 중학교 때 공부 아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계속 잘하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 성적들은 어땠어요? 중학교 때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올 A는 물론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졸업할 당시에는 제가 아마 전체 2등으로 졸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도 명확하지 않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시키거나 학원만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민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을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학교 생활까지 합쳐서 보더라도 제 삶에 있어서 관성이란 게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게 끝까지 왔고 그래서 그 관성대로 계속 열심히 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 정말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부모님께서 가정교육을
있길래 우리 승민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바르게 그 틀 안에서 다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 요거는 이따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때 올 A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진학은 특목 자사고를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학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단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제가 상상고도 그렇고 특목 자사고를 꿈꾸게 된 배경이라기보다 갈 수 있게 된 그 자격 조건을 부여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고요. 처음부터 내가 특목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관성대로 사실 살아오다 보니까 하도 1등이라는 그 키워드 타이틀에 너무 가깝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만방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1등이 아닌 환경에서도 지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슬슬 생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네. 거기서 내 실력이 정말 얼만큼 되는지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그런 것도 맞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1등이면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흡수력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해 나가보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희망을 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해서 왔는데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았고 제가 맨 처음에 진학을 결심했던 동기 자체도 발전 의지, 흡수력 그런 것들이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배울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가 눌리고 그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정말 최상위권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상상고를 갔더니 첫 중간고사 성적 기억나나요? 평균 등급으로 따졌을 때 2.6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상상고에서는 등수로 따지면 몇 등 정도가 돼요? 전체 인원 중에? 등수는 20등대에서 30등대였을 거예요. 그래도 잘했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중학교 때 뭔가 좀 상상고를 가기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면접도 상상고는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상상고를 가기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공부에 조금 더 매진을 했던 것 같고 따로 면접 학원을 다닌다든지 다른 친구들처럼 아니면 면접 연습을 따로 뭔가 어디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따로 저의 생기부를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생기부에 조금 더 남들보다 특별하게 작성했다라는 팁들이 좀 있어요? 중학교 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상상고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상고만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더 하진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들께 인사도 조금 더 바랄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좋게 봐주시면서 생기부에 더 관심을 쏟아주셨던 것 같아요. 상상고 면접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면접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면접 질문들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면접 본 지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자세한 질문은 잘 기억나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형식 자체는 아마 서울대하고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제시문을 가지고 수학, 과학 면접 제시문을 기반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제 생기부를 기반으로 수과학 그리고 인성 독서 해가지고 답변을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보다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서 기억에 남는 저의 답변이 있는데요. 제가 생기부에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면접관님께서 그 별의 진화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니?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정말 놀랍게도 한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이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대신에 다행인 것은 그걸 정말 자신 있게 답변을 했어요.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게 제가 집에 돌아오는 부모님 차 안에서였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답변했던 내용들 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 떨어지나? 하고 잠깐 좀 불안해했죠. 면접관님들이 그랬네. 이 생기부를 우리 승민쌤이 직접 쓴 건지 남이 써준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열심히 쓰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몰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라.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 준비할 때 상상고를 특별히 원해서 준비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른 뭐 특목 자사고들도 있는데 상상고를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갈식으로 답변하자면 거리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제가 꼭 특목 자사고만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선택지에 있었는데요. 왜냐면 진학을 원했던 이유 자체가 제가 1등이 아니고 더욱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분포해 있으면서 제가 배울 것들이 많은 친구들을 옆에
많이 두고 싶다라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목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와 과학고도 있었지만 제가 외고와 과학고를 배제했던 이유는 먼저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과보다는 이과 성향이 강했고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절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마 중학교 3학년 들어갈 당시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 알기로는 과학고에 진학을 하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서 시기를 놓쳤으니까 과학고까지 배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중학교 때는 계속 올 A를 봤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내신이 2점 중후반대를 맞았어요. 막상 와서 보면 생각보다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정말 상위권 학생인 줄 알았는데 뭐 2, 3등급 되면 난 그냥 평범한 학생인가? 라는 마음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상상고 내신 대비해 보면서 이래서 상상고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상상고에 입학한 뒤에 처음으로 봤던 모의고사에서 정말 다르구나 라고 체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보통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교 차원에서 답안지를 다 먼저 OMR을 돌려가지고 매 학교 평균 성적이랑 개인별 성적을 미리 나눠줘요. 근데 그거를 확인했을 때 평균 성적이 다 뜨는데 평균 성적이 그때 당시 1등급 컷이랑 다 비슷비슷하게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구나 하고 정말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적인 예시로 제가 수능에선 결과적으로 국어랑 수학 모두 1등급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제가 심지어 수시로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시에는 그닥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내신은 오히려 독서의 경우에는 4등급, 미적분의 경우에는 5등급까지 받았었어요.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내신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점수가 정말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요. 보통 모의고사가 끝나면 반 친구들끼리 답을 맞춰보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통 같은 다른 학교들 같으면 1번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갈 텐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으로 따지자면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려운 문항들 14번, 15번, 21번, 22번 그리고 28, 29, 30 이렇게 맞추면 그 과목이 끝나요.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굳이 이 답을 찾으려고 전 교를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희 반에서 그 과목을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 답안지가 곧 실제 답안지니까요. 계산 실수라도 해서 1번 문제 틀리면 정말 이건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기본적인 1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문제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틀리면 정말 타격이 많이 크죠.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네. 우리 승민쌤이 생각했을 때 이 상상고 내신 따기 이렇게 어렵다 하는 체감 난이도요. 아무래도 일단 모의고사랑 그리고 내신 성적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는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자존감 하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려웠던 부분이 상상고는 수학 시험을 모두 다 주관식으로 출제를 해요. 객관식 오지선다가 하나도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수가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더더군다나 용납되지 않는 시험이 저희 학교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상고 학생들은 실제로 논술로도 대학을 많이 가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친구 중에 논술로 중앙대학교 의대에 간 친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학이야 워낙에 어려운 학교로 유명하니까 그럼 영어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엔 제가 그나마 비교적 잘하는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것만큼은 다른 학교하고 다르겠다 싶었던 게 보통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를 연계 지문으로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에 출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럼 어디서 나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선생님이 끌어다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억나는 게 한글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저희 학교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아서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논문 아니면 해외 원서 서적 이런 데서 아마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영어 어휘의 양도 정말 폭넓게 외워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휘 암기 위주보다는 실체적인 독해력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더라도 뜻을 추리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주로 연습을 했다 보니까 어휘를 따로 암기하진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 정말 단어장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상상고 수시를 준비했지만 내신 점수 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상고에서 실질적으로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과목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겁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집중을 했던 게 아무래도 주관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수학은 그래서 계산 실수를 없애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지문들 어찌됐건 연계라든지 이런 게 없고 논문에서 외부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부 지문, 수업 시간에 다뤘던 지문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지문들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읽기보다는 저만의 팁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내용 흐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스스로 정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가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정리해본다든지 아니면 과학 개념,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라면은 그 개념,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할 때는 영어로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로도 정리해보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문이 어느 범위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 깊이 있게 조금 사고력의 확장이 필요한 그런 학습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글로써 영어 지문을 또 접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한다면은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독해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좀 더 범위에서 벗어난 질문들에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다들 입학을 해요. 직접 상상고생이 봤을 때 상상고 왔을 때 선행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선행은 제 생각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다다익선이라 할 때 이 다다라는 게 양보다는 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시로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대부분 과학고를 준비하다가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 진도는 이미 고등학교 3년치를 다 끝내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학 과목을 미적분, 확통, 그리고 기하 모두 세 과목을 전부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었는데 그 세 과목을 모두 학습하고 이미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선행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저 또한 미적분까지 선행을 마치고 입학을 했었는데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습을 하면서 조금 진도를 빨리 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서 가장 낮은 수학 등급이 그 미적분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질이 확보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원에서 너무 많은 선행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질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냥 양치기 선행만 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승민쌤이 그 부분을 정말 잘 얘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공부 잘하려면 좋은 곳을 가려면 이만큼 몇 년치를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고는 이미 너무 많은 선행을 하고 온 학생들, 너무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1번 문제 하나 틀리면 내신 등급이 1, 2등급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학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심리적인 압박이 컸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좋은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입학했던 목적 자체가 정말 잘하는 친구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타격이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봐왔던 친구들 아니면 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저처럼 흡수력이라든지 발전 의지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 속에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집중하고 싶다 라면 더할 나위 없이 상상고가 좋을 것 같고 반면에 1등을 계속 하면서 나 정말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그런 것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다, 의지가 충전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사실 상상고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직접 상상고를 졸업한 선배의 입장으로 정말 상상고는 다른 고등학교와 이것만큼은 정말 큰 장점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나 상상고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의대를 정말 많이 가는 학교이다 보니까 메디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올라오고 하니까 메디컬에 정말 많은 선배들이 포진해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아주대학교 약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면 상상고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 인맥도 정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차적인 거긴 한데 상상고 졸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펙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 사실 팡스카이 캠프에서도 상상고라는 사실이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싶기도 하고요. 나는 우리 캠프에서 상상고 선생님들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내가 저 상상고 선생님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먼저 상상고는 정말 경쟁도 치열하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스트레스도 되게 심할 것 같고 동기 간에도 막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느끼는 끈끈함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냥 딱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상상고 출신 선생님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상상고 선생님들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를 고민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기숙사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상상고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저의 흡수력이거든요. 우수한 친구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뛰어난 흡수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상고를 비롯해서 특목 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학에 앞서서 뭔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상상고에 들어가면, 입학하면 나는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위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상상고에 진학해서 제가 얻은 것들이 정말 뛰어난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성장도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또 사실 상상고에서 중하위권이라도 인서울은 기본이고 스카이까지도 무리 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 큰 내신 성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오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진학을 마음에 먹었다라면 본인이 진학을 꿈꾸게 된 이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상고 3, 4등급이더라도 입학사정관 분들이 다 상상고 3, 4등급은 일반고의 1, 2등급에 해당된다고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상고를 입학한 우리 후배들에게 상상고에서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라, 또는 이거는 꼭 피해라 라고 조언해 줄 게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친구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모든 학교 생활이 꼬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끔씩 본인보다 뛰어난 친구들, 정말 수룩 빡빡할 텐데 그런 친구들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오히려 뛰어난 친구들을 경쟁자로만 인식하기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교학상장의 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학교 가면 꼭 한 명씩 있잖아. 정말 아무리 내가 해도 뛰어넘지 못할 넘사벽의 존재들이 꼭 한 명씩 있는데, 상상고는 그 많은 인재들이 다 모인 곳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경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함께 도움도 받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친구로 여겨라.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는 가야죠. 상상고에서 성적의 변화 어땠습니까? 아까 2.6으로 1학년 1학기 가열차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에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3.0.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또 다시 새학기 버프를 조금 받아가지고 2.42로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는 또 다시 나태해져서 제 기억상 3.6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신을 따지는 과목이 3과목밖에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쭉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거를 보완해야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독서 한 과목을 정말 열심히 팠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을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2.85로 졸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수시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건데, 생기부를 보니까 또 3년 내내 반장을 했어요. 네, 맞아요. 중학교 때도 반장을 계속 해왔고, 네. 이 생기부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반장 선거에 나갈 때는 음. 그땐 정말 생기부를 열심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기부를 쓰려고 반장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막상 반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상고에 입학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처음에 했던 생각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반장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학교에서 챙길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꾸준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좀 잘 맞기도 했고 그리고 반장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생기부를 쓰는데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공동체 활동,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반장만큼 좋은 것들이 없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저는 많았거든요.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가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상고에 있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랑 네트워킹,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은 덤이고. 네. 우리 아주대 약대 합격한 걸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조금 선호하는 건 좀 성적이 낮게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잖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승민쌤은 성적이 우상향이 아니라 퐁당퐁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약대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에는 반장을 3년 내내 하고 정말 성실하게 임한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참 내가 생기부를 잘 관리했고 잘 썼다 하는 팁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성적에 대해서 저도 되게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때 너무 성적이 떨어졌기도 했고 그래서 생기부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들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상고 친구들이 그리고 다른 일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이는 이 내신 성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평가 과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좋은 노다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과목들에 대한 탐구 활동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기부를 쓸 때는 정말 중요시했던 키워드가 연결 그리고 연계거든요. 이게 학년 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과목 간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자면요. 제가 2학년 때 수학 1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3학년 때 수학적 사고와 적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들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약물 동태학이라고 해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렇게 배우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체내에서 약물의 동태를 아무래도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쓴 과목들에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연달아서 탐구를 하면서 그 연결성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잘 아는 영어 과목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전공서적의 영어 원서, 번역서를 읽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영어 교과 선생님께 가져가서 이 부분은 잘못됐지 않나요? 하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거를 동아리 생기부가 아니라 영어 교과 생기부에 기재하기도 하면서 저의 관심사를 과목을 불문하고 학년을 불문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연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최대한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생기부의 핵심은 연계와 연결이다. 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그리고 가천대학교 약대학에 최초로 합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워낙에 의대랑 약대는 너무 안정적인 직업 환경이 보장되니까 네.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직접 가보니까 약대 생활 어떻습니까? 너무 즐겁고 공부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놀아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진로 탐색 노력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대학교에서도 모범생의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살아온 관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작년 1학년 때 과 수석을 했었습니다. 와, 아니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건데 계속 그렇게 항상 모범생의 길로 그리고 관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까 질문했던 어떤 가정 교육을 받으면 나도 승민쌤 같은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있나? 과찬이십니다.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 되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인생에서 조금씩이나마 있었던 우여곡절들에서 큰 힘이 되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성의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는 환경이 집안에서 있었어요. 부모님 다 모두 책을 계속 읽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맞아요. 저한테 강제로 읽으라 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들을 집안에 많이 마련을 해두고 저희 집안 거실에 보면 TV가 아니라 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관성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고 그렇다 보니까 좀 바른 생활 습관 아니면 바른 생활 의지 그런 것들을 많이 길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여러모로 성장하고 싶다,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렇다 보니까 관성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좀 힘들 때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런 힘들 때는 부모님의 의지가 정말 도움이 되기도 했고 정말 대단해요. 아니 지금까지 승민쌤이 학창시절을 쭉 걸어온 길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나는 사실 앞으로 승민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청춘일기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시절 승민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 견뎌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 때 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그럼과 동시에 엄청난 성장을 겪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정말 좌충우돌, 우여곡절도 많았고 쉽진 않았을 텐데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그런 힘듦에 집중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스스로 제 자신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꿈꾸는 또 다음 목표가 있나요? 다음 목표는 글쎄요. 이번 학기 꽈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우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청춘일기로 사행시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멋진 사행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춘, 그 찬란한 순간을 현재 살아가고 있거나 목전에 앞둔 여러분, 추나추동 사계절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보세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을 근거 삼아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간다면 기뻐할 날 언젠가는 여러분께 찾아올 겁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화이팅! 사행시도 너무 모범생이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